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과 2주 전에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으며 불타올랐는데 오늘 전국 모든 지자체 아파트 상승률이 100% 하향세로 꺾였다는 급박한 소식입니다. 한눈에 봐도 하락세가 가파른데 지금 추세라면 2016년 이후 반복되었던 11월부터 5월까지 하락이 6차례 연속 반복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겨울부터 2에서 5년간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또 치고 오를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는 올 겨울이 단기 매매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2시 급박한 돌발 신호, 전국 집값 100% 하락 전환했다. 자, 이거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무리하게 투자한 영끌 갭 투자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블루 계속 치지고 있어요. 현재는 따뜻하죠. 서서히 따뜻하다가 나중에 타가지고 죽어가는 현상.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개구리가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자, 집값 2주 만에 전국적으로 큰 폭 하향세. 먼저 이거 근거 자료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죠? 어떻습니까? 온통 시뻘겋죠? 이렇게 붉게 타올랐던 곳이 지금 오른쪽 보세요. 경기도 인천 빼고는 완전히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2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9월 16일자, 9월 30일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건 아니에요. 세종 빼고는 뭐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근데 상승세가 거의 판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급박하게 지금 전개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뭐 인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부산, 울산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제 노란색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상승률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도 하나만 덜렁 있고 경기도도 상승폭이 줄었어요.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자, 이게 진한 빨간색은 경기, 인천, 제주밖에 없고 이렇게 많았던 곳이. 그러면 다음 2주는 어떻게 될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딱 두 가지 제가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자, 대출 중단, 금리 인상.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정책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자, 물론 계절적. 과거에 11월부터 한 4월까지 집값이 뭐 크게 안 올랐거나 좀 내려간 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것도 해당돼요. 이제 깡통 정세 위험. 일단 본격적으로 하락의 상황을 말하기 전에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깡통 전세 위험 대상. 이거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2013년이라든가 폭락장에 이거 전세금 날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 아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서울 거래 43%가 갭 투자인데 전세 끼고 투자한 건데 그중 절반이 깡통 전세. 즉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머니투데이. 자, 깡통 전세 위험 대상, 피해 원인, 해결 방법을 다 제시할게요. 자, 보세요. 그럼 누가 위험하냐? 지방 아파트는 싹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은 아파트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다 위험해요. 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데 지금 타닥타닥 가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저가 주택도 위험합니다. 즉 5억 미만, 4억 미만, 3억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붙어요.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잘 보자고요. 지방 보증금은 60에서 80%. 지금 현재 상황을 봤더니 지방이 60에서 80% 아파트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통 70%도 위험해요. 원래 경매가가 70%잖아요. 안전빵은 60%인데 뭐 그래요. 70%까지 어찌됐거나 지방이 수도권보다 훨씬 위험한 건 맞아요. 너무 전세가율이 높다 이거예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끔찍합니다. 여기 보세요. 70에서 95%예요. 어떤 건 1,000만 원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값 1,000만 원만 빠지면 돈 못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하락장에는 거래도 안 되거든요. 깡통전세 그냥 볼 것도 없이 깡통전세네요. 보시면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꼭 기억하세요. 이 가격이 싼 것들 얘들 위험합니다. 내 거는 어떤지 매매가 당장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억 미만의 부동산, 즉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70에서 95%. 비싼 것들보다 싼 것들이 이렇게 사단이 납니다. 왜?
가격이 낮다라는 것은 덜 뛰었다는 건데 얘들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붙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저 전세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피해 원인 보자고요. 먼저 집값 폭락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다주택 임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놨을 경우 이 다주택자의 매물일 경우 더 위험해요. 전세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70% 이상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매매가, 전세가가 50% 하락하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져. 전세금 못 돌려줘요. 집값 폭락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야. 아니, 낮을수록. 즉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클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다주택자 임대, 다주택자들은 집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딴 데서 망한 걸 이것도 못 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 여러 채 보유, 대출을 또 설정했거나, 여러분들 거기에 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 어차피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 말할 의무가 있어요.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집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인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70% 이상의 보증금, 뭐 70%까지는 어떻게 봐준다고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왜 70%를 말하냐면 이게 경매당했을 때 금액이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70%면 사실상 안전빵으로 하려면 60% 이내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집 여러 채 보유, 대출 설정하고 이런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분명히 피해 원인은 제가 제시해 줬어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결책이 있느냐. 자, 보증보험 가입하면 돼요. 다만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 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자, 허그. 자,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70% 넘어가고 뭐 90% 이런 것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마세요.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차라리 집을 산다. 이것도 나쁜 방법이야. 좋지도 않는 그런 걸 왜 잡아요. 자, 70% 전월세를 활용하자. 뭔 말이냐. 최소 70%. 매매와 전세 차이가 60이면 더 좋고 50이면 더 좋고. 자, 일단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 높은 주택은 피해라. 전세가율이 높은데 당연히 경매당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세 70% 이내.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높으면 전월세로 들어가세요. 전세를 좀 줄이고 나머지를 아깝지만 월세로 내야 돼요. 그게 돈 날리는 것보다 나아요. 자, 이제 확실하게 해결 방법 제시했고요. 이거는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갭 투자한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본인이 빌라를 갖고 있든 아파트를 갖고 있든, 만약 본인들은 파산당합니다. 파산이 뭡니까? 나중에 무슨 개인 희생한다고 하지만 인생 끝나요. 그러면 끝장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면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던지던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겠죠. 경매당하면 주인도 손해보잖아요. 자, 이제 부동산 하향세까지 진행. 곧 폭락 올 수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 부동산 폭락, 거래 감소 현실됐고, 매물 증가된 거 현실됐고, 하락거래가 늘어났다는 거 현실됐고, 이제 시세 하락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마이너스 쪽으로 빠진 건 아니에요. 자, 급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꼭지에 있던 게 2주 연속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향세입니다. 여기 이제 막 단계, 그럼 이 5단계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 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로 전환된 다음에는 폭락이죠. 지금 4단계까지 와 있어요. 자, 거래 감소, 서울 8월달 30%, 전국 40% 축소.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원래 거래가 많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 들어가지고 그 월별로 나와 있어요. 그 아파트 딱 찍으면 뭐 이렇게 실거래라고 찍혀 있잖아요. 실거래 누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매매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쭉 월별로 거래가 나왔는데, 자, 6, 7, 8은 거래가 많았는데 놀랍게도 8월부터 9 이렇게 올라올수록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거는 집값이 뛰니까 거래량이 줄었다기보다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들. 제가 하루에도 100개 이상을 확인하거든요. 여러분들 확인하면 답이 나오죠. 물론 아파트마다 약간 변수는 있어요. 자,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문제.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영끌 축소. 지금 대출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금리 인상
또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갭 투자로 버티게 하고 있어요. 갭 투자는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전세 끼고 투자 뭐 한계가 있겠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 일단 매물도 증가. 전국 17곳 중에서 13곳 매물이 증가한다. 지금은 전국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자체가 다 하향세를 타고 있고 매물도 100% 증가하고 있다. 자, 거래 실종 상황에서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금매가 쌓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 노원구 그렇게 날아가더니 지금 보세요. 매물, 저가 매물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원하는 가격까지는 안 나왔어요. 뭐 2주 빠져가지고 그러겠어요. 한 더 달 빠져보세요. 인력은 싸게 살 거예요. 최소. 자, 다음 하락거래 1월에서 7월 하락. 거래 35에서 40%. 9월달 무려 50% 이상.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락거래가 30~40%밖에 안 됐는데 지금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호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면 시세 하락 보세요. 9월 2주째, 이제 9월달 들어서 두 주째 연속 하락폭이 확대된다. 자, 그러면 10월 가면 더 하락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고 흐름을 타거든요. 12월 이후에는 거의 볼 것도 없이 지금처럼 간다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올라갈지 그건 변수예요. 집값 잡을 생각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변수야. 4월. 자, 여러분들 서울 아파트 2021년, 2023년 흐름을 예측해 봅시다. 서울 아파트. 이거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15년부터 21년까지 나왔죠. 자, 16년부터 보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1, 2, 3, 4 써있죠. 플러스도 보이지만 마이너스 많죠. 상당히. 주로 지금 12월이나 이때부터 11, 12월부터 1, 2, 3, 4는 하락할 경우가 높다. 이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지금 15년부터 21년을 토탈.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온박스 친 거 6월부터는 다 가끔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다 플러스죠. 그러면서 아주 뜨겁죠. 갈수록. 이게 이번에도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9월달이잖아. 지금 9월달이니까 이제 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11, 12월로. 그래서 이제 1, 2, 3, 4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향세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실제 자료를 볼게요. 7월 30일 파리 대책 이후에 꼭지를 찍고 여름 이후에 꼭지 찍고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 때 꼭지를 찍고 거기 12월 이후는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19년 이후에 12.16 대책 이때는 좀 늦게까지 올라왔는데 그 뒤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7.10 뭐 8월달 대책 이때 3 대책이라고 하는데 2020년 꼭지 찍고 내려오는 거 보이죠. 물론 마이너스까지는 안 빠졌지만 그 다음에 올해 들어갔고 2021년 2.4 대책이라고 있어요. 올해만 희한하게 겨울에 이게 뛰었었죠. 그렇지만 결국 또 3, 4, 5월 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추락한다 이 말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자, 9월 달 왜 빠지기 시작했냐. 대책은 안 나왔어요. 금리 인상, 대출 중단 이것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게 이만큼 정도 내려왔어요. 아직은 마이너스 들려면 멀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대세하락으로 갈 거냐. 대세하락 가면 2년에서 5년 빠져요. 이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근데 이렇게 빠질 거냐 아니면 또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올라가 가지고 내년 새 정부 때나 빠질 거냐. 저는 이번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대책이 없어. 집값이 떨어지려면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뭐 갭 투자도 놔놓고 있고 다주택자 매물도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고 올라간다고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높을 것 같지 않을까. 이 그래프를 탈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 오든 마이너스 약간 오든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 그러다가 새 정부 때부터는 진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는 여당 모 대표가 모 후보가 되든 야당이 되든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자, 이제 부동산 상투 위험 경제수장들 오죽하면 경제수장들이 집값 폭락한다. 원래 정부가 이런 말 안 해요. 미네르바나 그런 애들이 그 말 해가지고 예전에 문제됐었는데 이 수장들이 다 지금 폭락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립서비스로 할 말이겠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보면 주식 환율 집값 퍼펙트 스톰 온다. 금감원장.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홍남기 집값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다. 연일 폭락경 Y 뉴스에서 하고 있어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집값 급등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 폭락을 한다. 기대심리, 투기수요, 불법거래 이것들이 상승 견인을 했고 각종 지표가 최고 수준이다. 냉정하게 이것들이 상승 견인한 것도 맞지만 본인이 무능해가지고 상승 견인한 것도 맞아요. 알았어요? 본인들이 안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은부 금감원장 대내외적 리스크, 외환, 주식, 부동산 때문에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나쁜 것들이 터질 수 있다. 퍼펙트 스톰. 어떻게 금감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까? 자, 테이퍼링, 헝다 실질적으로 중국 지금 급박하죠. 미국도 급박하죠. 대출, 집값, 거품 심각하고 주식이 지금 불안전하잖아요.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자산과열,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부채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또 집값은 세계 최고고요. 당연히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죠. 자산이 급등하면서 폭락 우려가 있다. 금융 불균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가계대출 그래서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대출 중단을 하는 거예요. 자꾸 뉴스는 왜 서민들 대출 중단하느냐 하고 막 집값 띄우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집값 계속 올라가라 이 말입니까? 자, 아무튼 대출 당분간은 강력하게 진행하겠다. 그러죠? 이주열 하는 중재, 집값 폭락 이 사람도 경고했어요. 가계부채 누적 증가, 가계부채가 주택 조정 가능성이 있다.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미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추석 이후에 전국 아파트 가파른 하향세. 자, 이거 날짜 보여드릴게요. 9월 27일 찍혔죠? 자, 그리고 9월 4주 마지막 주죠? 보자고요. 이거 KB 리브온입니다. 자, 아직 이게 0까지 가려면 상당히 남았는데 어찌됐거나 광주, 인천 하락하고 있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는 밑바닥에서 놀고 있죠. 자, 전부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부동산원 한번 봅시다. 자, 금리 인상 대출 효과로 집값 상승폭이 2주째 축소됐다 그랬죠. 내려가고 있네요. 자, 수도권 내려가고 있고 전국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동남권은 강남인데 강남이 처음으로 빠졌어요. 이거 보세요. 강남이 이 파란색인데 계속 올라가다가 꼭지 찍고 강남 빠진 게 중요해요. 왜냐면 대세 하락이 완전히 되려면 강남이 붕괴돼야 돼요. 강남 붕괴되면 그 다음부터는 도미도입니다. 강남이 반토막 났는데 무슨 뭐 한강변이 버티고 경기도가 버티고 뭐 이기 신도시가 뭐 GTX 들어오니까 버티고 지방은 무슨 뭐 다 거짓말입니다. 알았어요? 모든 시세는 강남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딱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오히려 호재가 많은 곳들은 더 폭락합니다. 왜? 호재 때문에 상승장에 뛰었기 때문에. 제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호재 있다고 막 지금 와서 호재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매수한다면 진짜 부동산 하급이에요. 하급. 부동산 하급이라고요. 지금 와서 호재 한 사람들은 하급이라고. 이미 호재로 지금 8년 동안 뛰었는데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호재로 뛴 것들은 폭락한다고요. 자, 아무튼 이거 보니까 분위기 안 좋네. 자, 그 다음에 9월 아파트 서울 절반이 하락, 실거래가 하락 사례 실제로 보자고요. 자, 상승하고 있는 거 지금 심지어는 신고가 비율이 7월 8월 때가 제일 높았었는데 74.2%가 서울 신고가 찍었어요.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59.6%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하락 거래가 21%밖에 안 됐던 게 35%로 늘어났는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 9월달 말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줄어든 신고가 9월 서울 아파트 절반이 하락거래라고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35%가 하락거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레드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된 거예요. 하락거래가 더 많다 이거죠. 자, 아파트 실거래 가격 하락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강남 대치동, 쌍용대치 30평대 20억 5천만 원, 22억 자 5천만 원, 3억이나 빠졌어요. 무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31억 9천만 원, 30억 9천만 원, 1억 빠졌고 노원구 상계동 이런 데 계속 올라가기만 했지 떨어졌다는 말 들어본 적 없죠. 하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물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록 크진 않지만 4천만 원 떨어졌어요. 여기 매물 이제 신고가 아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노원구가 집이 막 몰려있는데 여기 추락하면 강북은 그냥 끝장이에요. 다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용산구 신계동 역시 마찬가지로 추락하고 있죠. 이제 전국 아파트 그러면 이거 빅데이터로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은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향세가 가파르다. 자, 이게 잘 기억하세요. 파란색이 매도자, 빨간색이 매수자예요. 파는 사람 매도, 사는 사람 매수. 자, 매도자가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다가 여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죠? 그 다음에 매수자
매수자가 매도자를 앞섰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죠. 매도자는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전국입니다. 이번에 서울 보세요. 서울 역시 아직은 매도자가 더 강해요. 근데 매도자 보세요. 확 줄어들고 아니 매수자가 아직은 매도자가 강한데 빨간색이 매수자잖아요. 자, 매수자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매수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즉 파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자, 이번에 수도권 보자고요. 자, 수도권도 역시 매도자가 아직은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았던 매수자가 이렇게 정말 매수 못해서 안 달랐던 사람이 다시 또 줄어들고 있죠. 이 매수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 줄다가 바닥까지 찍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은 수도권 쪽 보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파는 사람이 우위 맞아요. 그러니 시세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얘는 자,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으면 결국은 역전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방은 달라요. 이거 심각해요. 지방 사시는 분들 잘 보세요. 5대 광역시 보시면 자, 매도자가 더 위에 있죠. 이 수도권하고 다르죠. 그리고 매수자가 밑에 있죠. 그 말은 매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수도권하고 달리. 보세요, 여기. 자, 그나마 매도자가 좀 줄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매수자 보세요. 매수자. 자, 매수자가 좀 느는 듯 하다가 줄어드는 거 보이죠? 이제 이렇게 더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릴 때 지방이 안 좋은 거야, 지금. 빨간색이 싹 없어졌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수도권이 됐든, 광역시가 됐든, 전국이 됐든, 사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 파는 사람은 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물지수, 보시면 시도별, 지금 매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다 보이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자, 얼마나 늘어났냐? 0.75부터 6.49까지 웬만한 도시들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든 신고가 비중, 원래 30-40% 맴돌던 신고가가 하락 매물이 자 30-40%에서 맴돌던 하락 매물이 여기 보세요. 9월달 와서 50%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 매물이 이제는 60% 넘기고 70% 넘기면 집값이 크게 추락하겠죠. 여기 보면은 갭투자 비율 쭉쭉쭉쭉 있는데 서울이 갭투자 비율이 높죠. 그 다음에 세종도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높다라는 게 특이하죠. 서울하고 인천이 갭투자 비율이 높아요. 특히 인천 조심하세요. 자,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깡통전세. 깡통전세 보면은 수도권은 비교적 아파트는 안전하고 비아파트는 위험하고 지방은 다 위험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방. 다 지방이네. 충북, 강원, 뭐 전북, 충남. 여기 보면 70%가 넘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럼 이런 경우는 집값 올라왔으면 떨어지면 이거 깡통전세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갭투자 폭증. 보시면 임대 목적의 갭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서울 빌라 아파트 거래량 보니까 자, 지금 갈수록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 알 수 있어요. 이게 9월달이죠. 2022년, 2024년, 2027년 바닥장 매물 폭증. 여기 보면 지금 뭐 매물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 폭등할 것이다. 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보세요. 24부터 27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확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공급 물량 확 증가하고 있죠. 이건 수도권은 더 심해요. 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 네모박스가 파란색이잖아요. 빠졌잖아요. 까만색은 올라간 거고. 자, 91년에 빠졌고, 그 다음에 97년에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 2003년부터 5년까지 빠졌고, 2010년에서 14년까지 빠졌고,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이제 여기 2021년이나 2년 경우부터 부동산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벽을 딱 쳤더니 아파트가 보입니다. 결국은 벽이 붕괴듯이 거품이 심한 아파트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서울과 수도권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며 이미 거래 실정으로 시세가 꺾인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상승폭이 반토막으로 전락하며 빠르면 10월 중으로 하락 전환할 곳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값 거품을 정부가 나서서 경고한다는 것이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